자료화면은 HLB의 미국 법인 자회사 엘레바의 홈페이지입니다. 엘레바의 엘레브를 따서 Elevating Outcomes라고 적은 문구가 보입니다. 재치 있습니다. 엘레바의 홈페이지에는 아마존의 DNA가 몰래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엘레바의 홈페이지 대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바로 Relentless입니다. Relentless는 가차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Relentless enemy는 가차없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Relentless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만트라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만트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만트라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문구입니다. 영적인 힘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만트라는 자주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만트라는 불교 용어에서 파생되었지만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영적인 의미는 뺍니다. 일상 용어 만트라는 어떤 사람이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특정 문구를 말합니다. 만트라는 그 사람의 강한 신념을 표현합니다. 가치관을 나타내죠. 진양고 회장의 킬레가 데켄케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도 일종의 만트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양고 회장의 좌우명은 진안이진이라고 합니다. 진안이진, 어려움을 알고도 앞으로 전진한다. 폭풍 간진하는 좌우명입니다. 저도 메모장 한 켠에 적어두었습니다. 사진은 독일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사진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이 된 아마존은 사업 초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최초의 주요 회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망했고 아마존은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제프 베이조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웹브라우저에 relentless.com을 쳐보세요. 어디로 접속되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amazon.com으로 접속됩니다. URL에 amazon.com을 입력하면 아마존에 접속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relentless.com을 입력해도 아마존에 접속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존은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왜 하필 Relentless로 만든 도메인을 또 가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초창기 아마존은 Relentless라는 사명을 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마존으로 이름이 정해졌죠. 온라인 북스토어 초창기에 제프 베이조스는 relentless.com 도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amazon.com 도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relentless.com은 사업 초기 아마존의 흔적인 것이죠. 중요한 건 제프 베이조스가 생각한 초창기 사명은 relentless였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relentless로 정할 정도였다면 이 단어의 위상은 높은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머릿속에는 relentless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생각은 1997년 주주 서한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납니다. relentless,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에게 가차없이 집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해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주위에 판 구덩이를 말합니다. 방어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구덩이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이 성 안으로 침투하려면 먼저 수영부터 해야겠죠. 아마 물속을 헤엄쳐 들어오다가 화살 맞고 죽을 겁니다. 이렇듯 성 주위에 연못이 둘러싸고 있다? 해자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습니다. impregnable moat는 난공불락의 해자를 말합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제적 해자는 매우 강력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아마존의 사업 영역에 강제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의 해자는 relentless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업은 망하고 아마존은 성공한 이유입니다. 엘레바의 홈페이지에서도 relentless가 보이는데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갑자기 아마존이 떠올랐습니다. 엘레바 홈페이지에는 아필리아 논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뉴스의 퍼블리케이션에서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리보세라니까 파클리탁셀 논문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요한 논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가장 최신 논문은 파클리탁셀 임상 3상 논문입니다. 파클리탁셀은 유방암, 난소암을 치료하는 항암제입니다. 유사분열 억제제로 세포분열을 막아 암세포를 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백혈구 감소, 탈모, 느린 맥 등이 있습니다. 탁솔이라고도 합니다. 엘레바 약물은 파클리탁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파클리탁셀 미셀러입니다. 바로 아필리아입니다. 엘레바 홈페이지는 경영진의 이력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컴퍼니의 리더십에서는 경영진들을 소개합니다. 엘레바의 CEO는 케이트입니다. CEO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2019년 당시에 케이트는 LSKB 부사장이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케이트 CEO는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의 헤드 출신입니다. 휴미라가 대표적인 에브비의 제품입니다. 2003년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미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TNF-알파를 억제합니다. 에브비는 얼마나 큰 회사인가? 휴미라의 매출을 보면 됩니다. 2021년 10월 29일 에브비는 2021년 3분기 파이낸셜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휴미라의 3분기 순매출은 821 밀리언 달러입니다. 8억 달러입니다. 8천억 원이죠. 한 분기에 812 밀리언이면 토탈은 얼마일까? 휴미라의 전체 순매출은 5,425 밀리언 달러입니다. 54억 달러죠. 5조 4천억 원입니다. HLB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엘레바 케이트 CEO는 바로 이런 에브비에서 세일즈 팀의 헤드로 근무했습니다. 엘레바는 리보세라니 임상 3상을 끝냈고 아필리아도 에라했습니다. 신약 개발의 후반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에서 세일즈 팀 헤드 경력을 가진 케이트를 엘레바의 CEO로 임명한 것은 리보세라닉과 아필리아 등의 판매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엘레바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뉴스의 프레스 릴리스에서 엘레바의 최신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는 경영진 임명에 대한 뉴스 기사가 주로 나왔습니다. 1월 5일 제니를 CPO에 임명했고 1월 18일에도 임상 재무와 관련하여 몇몇 경영진을 임명했습니다. 1월 5일 CPO에 임명된 제니는 무슨 일을 할까? CPO는 Chief People Officer입니다. People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HR 부서의 헤드입니다. HR은 Human Resource죠. 그래서 CPO는 Chief Human Resource Officer라고도 불립니다. 최고 인사 책임자죠.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합니다. 제니는 엘레바에서 People Strategy를 관리 감독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합니다. People Strategy에는 Compensation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엘레바 직원들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엘레바는 제니를 CPO로 임명하면서 직원들을 통한 성과를 내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인지 제니가 CPO에 임명된 지 2주쯤 뒤 인력들이 재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의 인재를 모집하고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강력한 보상 전략이 필요합니다.